견조하던 미국 고용마저 흔들리고 있죠.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 예상치는 20만 건이었는데 실제 22.8만 건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고용지표에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말고 연속해서 계속 실업수당을 타먹는 사람 이 증가 건수는 2020년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이런 지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과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건지 그 이유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조한 고용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경제를 버텨주던 서비스 소비마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 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견, 고용마저 이렇게 흔들리면 미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좀 더 빨리 서두르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올해 인하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주식시장 상승하지 않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첫 번째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서비스 소비는 계속 견조했습니다. 이게 미국들의 개인 소비 지출이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측정치가 이번에 나온 거 아마 영상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미국인들은 어디에다 소비를 많이 했을까? 상품 소비 지출은 뭐 거의 평평하게 거의 크게 늘지도 않고 조금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 서비스 소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용 상황이 너무 견조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지금 미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울기만 봐도 과거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0년에는 이렇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각도가 거의 45도로 쫙 올라가죠.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소비의 원천이 됐던 거고, 이 고용 때문에 소비가 잘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고용 지표에서 불안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변화가 14만 5천 건으로 예상치 둔화했다는 거 최근 영상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렸고요.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 졸트라 그러죠. 여기에서 구인 공고도 고점 찍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 나타나고 채용도 줄어들고, 이게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구나 사람들이 막 느끼고 있는 와중에 요번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계절 조정 사건이, 좀 이따 설명드릴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업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실업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갈색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녹색이 주식시장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갈 때 거의 여지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97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IMF가 엄청나게 크게 터졌죠. 반대로 이제 미국 시장은 신흥국들이 안 좋아지면서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은 좋았던 때가 그때 97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실업률이 올라갈 때 그때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고 반토막이 나타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이게 경제 지표는 단기적인 게 아니잖아. 중장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도구가 경제지표입니다. 그럼 미국의 견조한 고용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경제를 버텨주던 서비스 소비마저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고용이 나빠지면 감소할 수 있으니까 사회 전반적인 수요, 서비스가 지탱해주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무너지면 상품은 원래 안 좋았고요. 그러면 사회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 자, 이거는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한 중장기적인 투자자가 보는 관점이죠.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의견. 고용마저 흔들리면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도 좀 서두르지 않겠냐.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것도 단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맞는 의견입니다. 자주 보여드렸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중단되고 인하할 때, 그때 주식시장 랠리,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중단될 때 랠리, 인상되고 중단될 때 랠리, 인상되고 중단될 때 랠리, 이때 랠리가 한 번씩은 왔었죠. 단기적으로 몇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인하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나 관점에서는 맞는 의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 내고 적당할 때 잘 매도하면 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면 진짜 세상에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단기 트레이더들은 지금 이런 시장에 돈 잘 벌겠죠.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가 어설프게 단기로 수익 내고 적당할 때 잘 매도하자고 했다가 고점에 물려서 그랜드 캐년 갔다 오는 사람들, 뭐 한강 갔다 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스타일이 다르다면 이 중장기로 가느냐 아니면 단기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똑같은 경제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장기 투자자, 즉 사이클을 타면서 가는 이런 중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매도하고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단기적인 투자자들, 열심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경제 지표가 다들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 폭락이 오게 되면 쓸어 담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안 오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이 지표 보고 그때 들어가도 안 늦어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미련한 인간이 될 필요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위험이 다가온다. 이건 중장기적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뭐 단기 투자하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다음 주, 뭐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르는데 틀렸네? 이렇게 말하면 대체 이게 뭐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리고 또 경제 지표 보면서 우리가 원칙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경제 지표 보면서 그 원칙대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고 있는데 주가 최고점에서 팔라고 못했다. 이거 다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난 경제 지표가 꺾일 때 그때 원칙을 정했으면 그때 매도를 하는 거고 경제 지표가 좋아질 때 원칙을 정했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유튜브에서 점쟁이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맞췄다 그러면 그 사람 막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말대로 하다가 돈 홀라당 날려먹고 그럼 막 욕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가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뭔가 잘 맞추는 것 같다가 또 그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틀리잖아요. 그럼 또 돈 홀라당 말아먹고 또 다른 사람 찾고 이러다 보면 본인 계좌만 계속 박살나고 결국에는 이거 주시장 할 거 아니다 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맨날 남의 의견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그냥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죠. 현자가 바보들과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현자가 말하죠. 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인생 피곤해지지 않는 법은 회사든 학교든 모임이든 어디서든 바보들은 꼭 있어요. 바보들과 다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당신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점인데 단기 투자자가 와서 뭐라 할 필요 없고 또 단기 투자자들이 하는 관점인데 중장기 투자자가 와서 뭐라고 하면서 바보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그거에 대한 맞게 말한다. 요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를 했을까요? 이게 혹시 폭락의 전조일까요? 자, 답은 계절적 요인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그림에서 이렇게 왜 변경이 됐는지 이렇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나온 내용인데 이걸 제가 쭉 읽어봤더니 뭐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곱셈이 될 수도 있고 자기들만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자세한 사항은 뭐 안에 엄청 복잡한 문서가 있는데 그거 보고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든가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만 알면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고용이 틀려지고 신규 실업을 청구하는 사람 수준이 틀려지니까 계절적 요인을 빼고 이게 올랐는지 떨어졌냐를 편하게 볼 수 있게 얘들이 조정을 해주는데 그 변수를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변동사항들이 많아서 개수들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많이 틀려진 거고 2023년 4월 6일에 발표된 요거 이후부터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계속 실업수당 청구에는 요 계산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걸로 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 계절 조정 개수가 변동된 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변경된 데이터로 봤더니 오히려 진짜 여기서 문제가 터지더라 이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봤더니 지난 2022년 10월에 뚝 떨어지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오더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신호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절 조정 개수가 변경되기 전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의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지금 오히려 좋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기업들에서 정리해고 소식이 막 들려왔었거든요. 이게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이 회사에서 발표하는 대량 해고 지수예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대량 해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고용이 너무 강하구나 생각했는데 실제 계절 조정 지수 반영됐더니 아니구나,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대량 해고 늘어나고 실제로 실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경기 침체가 여지없이 터졌기 때문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실업수당을 받아먹는 사람들 있죠. 완전히 해고가 돼가지고 이 기간이 길어지는 사람들,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절 변동치가 적용이 돼서 봤더니 쭉 떨어지다가 2022년 10월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는, 현재 180만 건으로 급증을 해버린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약 40년간 역사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1991년도 그렇고 2000년 IT 버블 터지고 2001년 9.11 테러 이걸 통해서 경기 침체가 터질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았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그리고 코로나 때도 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터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죠?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지표를 그동안 계절 변동치가 적용이 안 된 걸 잘못 보고 있었구나,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중장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부터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다들 대비해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가 나오면서 그런 전문가들이 훨씬 많죠. 근데 항상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얘기, 그리고 한두 번은 또 정확히 맞춰요.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면 계속해서 정확히 맞추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또 틀리면서 또 사람들의 신망을 잃고 사라지고 해요. 결국에 주식시장의 이런 흐름, 단기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저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원칙을 세워두고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경제 상황을 보고 그 경제 지표를 가지고 원칙을 세웁니다. 매수하기 좋을 때는 뭐죠? 실업지표가 이렇게 높게 치솟아 올랐다가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시작할 때, 이때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게 경기 침체 이후에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질 때 그냥 매수하면 아주 좋은 저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매수하기 가장 나쁠 때는 언제죠? 과거 역사적으로 저점을 이렇게 찍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는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시점이에요. 매수하기 좋지 않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지금은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상식에 근거해서 나의 원칙에 맞게 나의 길을 간다. 그리고 원칙이 아닌 구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나는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의 투자 방식이 장기냐, 중기냐, 단기냐, 그리고 자기가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그대로 하셔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각자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원칙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면 거기서 수익이 나요. 단 대신에 자기가 세운 원칙을 바꾼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 원칙대로 행동하지 않는 순간 주식시장은 가진 돈을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지켜가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고 리액션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거기에 속한 종목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영상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의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